안녕하세요. 2월 27일 김태훈의 현명한 주식 투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G드래곤이 속해 있는 이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SM 인수전 때문에 이 연예계가 아주 좀 핫한 그런 시끄러운 때인데요. 조용히 이 YG 엔터는 몇 년 전만 해도 뭐 섹스 스캔들로 아주 시끄러웠죠. 그래서 그런지 뭐 굉장히 뭐 이 마약 사건 얘기도 나오고 아주 복잡했습니다. YG 엔터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화딱지가 나죠. 왜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이 제대로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못 하고 있는 판국에 그래서 돈도 못 버는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까지 우르르 터져버리니 이 YG 엔터는 아주 바닥 모르게 무너지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슬금슬금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빅뱅의 그 핵심 아이돌인, 이제 아이돌이라고 부르긴 그렇죠. 이제 뭐 사업가로도 잘 나가니까요. G드래곤이 컴백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이 YG 엔터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죠. 여기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블랙핑크의 이 월드 투어, 그리고 트레저의 일본 투어, 또 아시아 투어, 이것들이 이제 제대로 된 이제 그러니까 이 슈퍼스타들을 이용한 연예기획사가 돈을 버는 그런 그 방법들이 다시 한번 재개되기 시작한 것을 알리는 시도탄이 됐습니다. 그래서 SM은 경영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고, 다른 뭐 연예오락 엔터주들도 나름대로 좀 이렇게 각자의 내부 뭐 사정들을 좀 정비하고 그러느라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YG 엔터는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서서히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작년 실적만 봐도 그 매출 외형이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은 소폭 줄었지만 당기 순이익은 비용을 통제를 잘해서 또 늘어나게 됐죠. 그리고 요번에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2023년에 신규로 발매하는 앨범들이 꽤 나옵니다. 이건 뭐 블랙핑크도 그렇고 트레저도 그렇고 핵심적으로 좀 잘 나가는, 그다음에 태양도 개인 싱글 앨범을 내놓고요. 블랙핑크의 지수도 요번에 솔로 1집을 내놓습니다. 여기다가 진짜 이 YG 엔터가 돈이 되는 이 신인 걸그룹 있죠. 베이비몬스터가 올해 데뷔를 합니다. 데뷔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이 베이비몬스터는 유튜브 구독자 수가 100만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블랙핑크가 지금 당장은 이 YG 엔터의 핵심 캐시카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핑크가 월드 투어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벌어들인 돈이 이 YG 엔터테인먼트가 버티는 저력이 되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그리고 이 베이비몬스터는 실제로 이 YG 엔터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베이비몬스터는 그런 돈을 많이 벌게 해줄 신인 걸그룹입니다. 그리고 이 베이비몬스터에 대해서 이 YG 엔터는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죠. 자, 우리나라 연예오락 엔터주들의 특히 이제 이 음악 관련된 업체들의 가장 큰 약점은 남성 보이그룹이 월드 투어니 이런 거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 보이그룹이 군대 문제에 발목이 잡힌다는 겁니다. 빅뱅은 제일 먼저 이 YG 엔터로 성장을 했고 YG 엔터가 있게 해준 보이그룹인데 결국은 군대 가면서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G드래곤만 이 빅뱅하고, 그러니까 이제 G드래곤만 이 YG하고 재계약을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너도 이번에 입달을 하고 있고, 아이콘은 아예 그냥 재계약이 불발이 됐죠. 아이콘은 아예 다른 연예 기획사로 아예 이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걸그룹인 블랙핑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이 YG 엔터의 핵심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트레저라는 이 그룹도 최근에 이제 데뷔를 해서 한참 이제 돈을 벌어주기 시작하고 있고, 베이비몬스터도 올해 데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YG 엔터는 주로 이
연예오락 쪽 산업 계열사들로 각 지역별로 이제 이렇게 지역 회사를 두고 있고, 뭐 일본에 특히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하고 아시아 따로 만들어 놓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사업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아티스트를 이용해서 홍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YG엔터는 지금 작년 2022년 온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한 9만 원 정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 YG엔터의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블랙핑크의 재계약이 바로 올해 있다는 사실이죠. 올해 이 블랙핑크를 YG엔터가 잡을 수 있으면 뭐 그나마 선방하면서 계속 갈 수 있는 거고, 잡지 못해도 뭐 그렇게 나쁠 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 YG엔터가 YG엔터로서 있게 해주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블록버스터급 전세 글로벌 스타가 이제 YG에는 없죠. 네, 그게 문제가 되죠. 이 블랙핑크하고 이 재계약이 실패한다면. 근데 그게 리스크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 블랙핑크와 재계약을 해도 이제부터의 블랙핑크하고 YG엔터의 수익 구조는 절대적으로 블랙핑크에게 유리한 쪽입니다. 즉 YG엔터는 별로 수익이 안 되죠. 오히려 비용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블랙핑크가 앞으로는 캐시카우 역할이 아니라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YG엔터가 이 블랙핑크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해서 나머지 이후에 새로 데뷔를 시키는 그런 걸그룹이나 보이그룹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유명 월드 클래스의 이런 스타들, 아이돌들을 데리고 가려고,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YG엔터는 블랙핑크의 이게 재계약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고,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확실히 지금은 웬만한 리스크는 대부분 다 이미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이런 심리가 강하고, 작년에 이 회사가 벌어들인 수익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YG엔터의 주가는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가 침체하더라도 이런 아이돌 스타들의 어떠한 쇼나 음악 프로들을 소비하고 그를 통해서 위안을 받고 하는 이러한 심리가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서도 연예오락주들은 수익을 꾸준히 가져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벗어나면서 우리 한국 이 K-팝에 대해서 전 세계 이제 월드 투어를 하는 이런 공연 무대가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YG엔터는 이제 이 블랙핑크라는 글로벌 스타를 갖고 월드 투어를 하고 있어가지고 꾸준히 수익이 들어오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경영만 이상하게 뻘짓만 안 하면, 뭐 사고를 치지만 않으면 실적대로 주가는 가기 때문에 지금 YG엔터 같은 경우는 향후 주가가 지금보다는 더 낮게, 좋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런 부분은 향후 경영 실적을 좀 봐가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